K1007 부하로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한 불굴의 첫 번째 날개, 부하로. 잿더미 속의 꿈. 1953년 한반도는 잿더미였다. 전쟁의 포연은 거쳤지만 폐허 위에 남은 것은 절망과 가난뿐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는 하늘을 꿈꿨다. 비행기 한 대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공군 기술학교의 허름한 경납고 안에서는 뜨거운 열정과 집념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고난의 설계, 땀의 결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원복 교관의 검은 눈은 빛났고 해낼 수 있음을 자신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는 것이었다. 27명의 정비교육대 교관과 조교들이 모였다. 그들은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지새우며 낡은 도면을 펼쳐놓고 토론하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닳고 다른 부품들을 만져댔다. 설계도조차 없어 남아있는 기체들의 수치를 일일이 재고 계산하는 역설계 방식은 고통스러웠다. 망치로 알루미늄을 두드려가며 기고를 만들고 70m 길이의 천 우포를 손수방수 처리하고 재단하여 동체를 덮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배어났지만 그들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4개월.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은 땀과 열정이 응축된 K1007이라는 작은 비행기로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희망의 비상, 부활의 이름. 1953년 10월 10일. 경납고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K1007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희망의 상징이었다. 다음 날인 10월 11일 민영락 소령과 이원복 소령이 조종석에 앉았다.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K1007은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올랐다. 2시간여의 첫 비행은 성공적이었다. 땅 위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1954년 4월 3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 작은 비행기에 대한민국이 부활할 것이라는 염원을 담아 부활호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었다. 기체 번호는 6.25 전쟁에서 최초로 적기에 격추된 조종사 천봉식 대위의 성천을 숫자 1000으로 하고 행운의 숫자인 7을 더한 이름이었다. 부활호는 1955년까지 공군 초등훈련기와 정찰기로 공군의 역사가 되었다. 이 작은 비행기 부활호의 원형기는 길이 6.6m, 날개 길이 12.7m, 높이 3.5m에 자중 380kg의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 속도는 73.3km, 최대 속도는 180km, 항속거리는 314km로 나타났다. 85마력의 콘티넨탈사 5-190-1 엔진을 장착하여 최대 4,900m 고도까지 오를 수 있었다. 조종사를 포함해 2명이 탑승할 수 있었으며 최대 314km의 항속거리를 자랑했다. 망각의 시간 그리고 발견. 세월은 흘러갔다. 부활호는 1956년 대구의 한국항공대학으로 기증되어 비행 훈련기로 사용되었다. 1960년 더 기록에 남지 않는 긴 침묵의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한국항공대학이 폐교되고 그 자리에 경상공업고등학교가 들어서면서 부활호는 지하창고에 깊고 어두운 한 구석에 갇혀 먼지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공군조차 부활호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할 정도로 그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부활호를 결코 잊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부활호 제작에 참여했던 이원복 예비역 공군 대령과 문용호 예비역 공군 중사. 그들은 1990년부터 사라진 부활호를 찾아 헤맸다. 미국 공군에 문의하고 항공기 제작사에 연락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2003년 이원복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일간지에 부활호를 찾습니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상공고의 한 퇴직자가 학교 지하창고에 부활호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이다. 2004년 1월 13일 이원복 씨와 문용호 씨는 낡은 창고 문을 열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어둠 속에서 녹슬어가는 부활호의 뼈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날개와 엔진, 프로펠러 등 주요 부품은 사라진 뒤였지만 그 뼈대만으로도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또 한 번의 부활.
공군은 부하로의 발견 소식에 즉각 반응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복원을 결정했고 제81항공 정비창의 전문 요원들로 27명의 복원 전담팀이 꾸려졌다. 그들은 부하로의 뼈대에서 녹을 제거하고 엑스레이 촬영으로 균열 상태를 확인했다. 다시 한번 설계도 없는 역설계 방식이 사용되었다. 사라진 부품들을 추정하고 남아있는 기골의 수치를 제어 부품의 크기를 계산했다.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엔진이었다. 당시의 엔진은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었다. 미국 중고시장까지 수소문했지만 허탕이었다. 포기하려던 찰나 서동아 씨로부터 유사한 엔진을 기증받게 되면서 복원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복원팀은 종이로 모형을 만들어 비행시험을 거친 후 다시 망치로 알루미늄을 두드리고 동체에 천을 바느질하며 땀과 정성으로 부하로를 재탄생시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용호 씨는 복원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2004년 9월 8일 별세했다. 그의 영혼이 담긴 부하로는 복원식 하루 전 그가 잠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영원한 비상. 2004년 10월 22일 반세기 만에 부하로가 다시 하늘을 날았다. 81항공 정비창 주기장을 박차고 오른 부하로는 창공을 가르며 감격스러운 비행을 선보였다. 복원식에는 당시 조종사였던 민영락 예비역 대령과 이원복 예비역 대령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띄웠던 작은 비행기가 다시 날아오르는 모습을 감격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현재 부하로는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의 원형이 전쟁기념관과 제주항공 우주박물관 등에는 플리카가 전시되어 우리 역사의 소중한 증거로 남아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품은 국가등록문화재 제411호로 2020년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1년 7월 14일 발전된 모습으로 하늘을 날았다. 이 개량 복원기는 길이 6.7m, 높이 3.1m, 자중 495kg으로 원형기보다 약간 더 커졌고 100마력의 ROTA X4 912ULSE 엔진으로 교체되어 최대 시속 250km 순항, 시속 167km의 더욱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항속시간도 3.5시간으로 늘어나 541km까지 날 수 있게 되었다. 아날로그 계기판은 디지털로, 천으로 된 동체는 알루미늄으로 바뀌는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되었다. 부하로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불굴 의지이자 대한민국 항공기술 발전의 소중한 씨앗이다. 부하로는 우리에게 말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그리고 그 꿈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되어 다시금 힘찬 날갯짓을 할 것이라고. 부하로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는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부활 그 자체이다.